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케팅의 트렌드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제품이 대박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을 거꾸로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진현석입니다. 이제 오늘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사몰 브랜드 및 매출 증진을 위한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한다가 아니라 왜 미디어 믹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 거라 아마 영상을 본 뒤면 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예시로 저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제 이름이 현석이라 현석푸드라고 이름을 지어 봤는데요. 저희 회사는 원래 B2B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자사몰을 운영을 하면서 B2C로 전략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어 볼게요. 저희 회사는 이미 다른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품질적으로는 이미 보증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2B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사몰인 이 현석푸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소비자들이 일단 사서 먹기만 하면 반응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식탁까지 올리는 과정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까지 올리는 과정이 광고고, 그래서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식탁까지 올리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아마 첫 번째로 드시는 생각이 우리 제품을 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알리시면 돼요. 그 존재를 저희 자사몰인 서기푸드의 존재를 알리는 법은 너무 간단해요. 생각하시는 거랑 같이 그냥 무작정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GFA, SNS, GDN, 카카오 모먼트, 네트워크 배너와 같이 좀 노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매체들을 활용을 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무작정 아무 제품이나 노출을 시킨다고 과연 구매도 많이 일어날까요? 노출량과 전환율이 만약에 비례했더라면 광고가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수준 또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무거나 그런 광고에 휘말려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는 제품이나 가치가 있어 보이는 제품, 투자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소비자 잡기입니다. 저희가 방금 밥을 먹었는데 만약에 광고에서 음식 광고가 나온다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클릭을 할까요? 당연히 안 가겠죠. 네, 아무래도 소비자가 먼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은 저희 제품에 대해 니즈가 있을 때 검색을 할 때 아마 더 광고의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작업이 검색 광고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검색 광고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DA 광고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제품별 특성에 맞춰서 키워드를 설정을 해야 되고 소재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을 해서 저희 제품까지는 보였는데 구매까지 유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어떤 기준과 요소를 생각을 하고 음식 구매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 맛, 두 번째 청결도, 세 번째 비주얼, 네 번째 기업 정보라든지 이 정도를 고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간접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SNS나 블로그 등에서 체험단이랑 기자단 아니면 기획기사 같은 에드벌토리얼을 통해서 저희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간접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체험단과 기자단을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 맛을 표현해달라고 하고 제품에 대해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에드벌토리아 같은 기획 기사를 활용해서 기업의 정보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사용을 하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쌓이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국은 저희 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사진이어도 배경색을 어떤 걸 썼냐, 배경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사진 각도를 어떻게 했으면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소비자들의 페이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홈페이지 컨디션 또한 갖춰야 됩니다. 홈페이지도 좋고 제품도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케팅의 트렌드는 상세 페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광고들을 다 집행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쪽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부터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상품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제품이 대박나기 위해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을 거꾸로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을 갖추고 두 번째로 신뢰도를 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출과 유입으로 저희의 매출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매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업체에 맞는 매체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할지가 전략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업체의 특성에 맞는 미디어 믹스를 고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은 돈으로도 광고 집행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에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차라리 저는 이제 그 돈을 세 달을 모아서 세 번째 달에 300만 원으로 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300만 원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만으로는 사실 좀 구체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왜 세 달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는 것보다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